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과학원 강의 제 9차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해왔던 이제 중단원이 하나 더 끝나게 되었는데 벌써 두 번째죠. 중단원 끝나는 게 중단원 마무리로 이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내용 정리 부분에 변동대에서의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 조건이 세 가지 정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자연적으로 마그마가 생성되기에는 온도가 낮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변동대에선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열이 공급이 돼서 이제 온도가 이제 용융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멘틀의 상승 부분에서는 압력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아래에 있던 물질이 위로 상승하면서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압력 감소로 인해서 녹는 점이 하강, 용융점이 하강하게 되는 경우.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물질들 중에서 함수광물, 수산하게 OH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광물에서부터 이제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 물에 의해서 녹는 점이 하강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될 수가 있었고요. 마그마의 생성 장소, 발산 경계에서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빈칸 있죠. 여기는 섭입 경계가 되겠죠. 수렴형 경계, 섭입 경계에서는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모두 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지막 열점은 이제 판의 경계는 아니었지만 판 내부에서 상승에 의해서 이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림은 지구 내부의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와 압력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하의 온도를 보게 되면 빨간색 곡선 보이시죠? 빨간색 곡선에서는 이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보다 낮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없게 되는데, A의 경우, A에서 B로 가는 경우랑 A에서 C로 가는 경우를 보게 되면 A에서 B로 가는 경우에는 깊이는 그대로죠. 하지만 온도가 1400 정도, 1400에서 1500 이상으로 올라가죠. 즉 열이 공급되는 경우.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경로는 보게 되면 온도는 그대로죠. X 값이 그대로인데 Y 깊이가 얕아지죠. 즉 상승하는 경우. 그래서 A에서 B는 아까 앞에서 봤었던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 중에서 열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A에서 C는 이제 상승에 의해서 압력의 감소죠.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A에서 B 또는 A에서 C 중 해령에서 마그마 생성 과정은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해령에서는 에너지 공급이었나요? 아니면 물질의 상승이었나요? 상승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A에서 C가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 뭐에 의해서 열의 공급이 아니라 압력의 감소로 인해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변동대에서의 화성암인데요. 화성암을 크게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눴었죠. 먼저 산출 상태와 조직 상태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뭐로 나눌 수가 있었냐? 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자, 여기 첫 번째 보게 되면 마그마가 지표 또는 지하의 얕은 곳에서 굳어 결정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 암석 하면 입자의 크기가 작은 화산암이 됩니다. 여기 3번엔 화산암. 다음에 마그마가 지각 아래 깊은 곳에서 굳어 결정의 크기가 큰, 즉 깊은 데서 굳었다는 거죠. 심성암이 되겠죠. 그래서 산출 상태와 조직 상태로 보게 되면 산출 상태 지표 부근 빨리 식었겠죠. 결정의 크기가 작은 세립질 화산암이 될 것이고요.
다음에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결정의 크기가 큰 조립질 하면 심성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 상태로는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화학 성분에 따른 분류는 앞에서 했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SiO2 함량이었죠. 어떻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SiO2 함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유색 광물이 적다. 여기서 유색 광물 하면 철과 마그네슘 생각하시면 됩니다. SiO2가 많다는 건 유색 광물이 적기 때문에 색깔이 밝다. 자, 볼게요. SiO2 함량이 큰 쪽, 산성암 쪽이 되겠죠. 이쪽은 유색 광물이 말했던 철과 마그네슘 있죠. 이게 적죠. 그래서 색깔은 밝은 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SiO2 함량이 이제 적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색 광물이 많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유색 광물을 많이 포함하게 되면 색깔은 어두운 색을 띠겠죠. 그래서 현무암과 반려암 쪽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산출 상태까지 같이 하면 화산암, 심성암 해서 총 6가지 정도.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은 여기죠. 염기성암이면서 세립질, 현무암. 염기성암이면서 조립질인 반려암. 다음에 산성암이면서 세립질인 유문암, 화강암이 있다는 것. 그 외에도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요.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하면서 SiO2 함량과 뭐 온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성과 유동성 있었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중단원 마무리 2번을 보게 되면요. 그림 가와 나 화성암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자, 그림을 보면 딱 분류를 할 수 있게 구분이 가게 해놨죠. 가는 뭘까요? 가의 암석의 이름은 화강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현무암. 입자의 크기는 화산암이 입자의 크기가 작고 심성암이 입자의 크기가 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강암은 심성암에 들어가죠. 그래서 입자의 크기는 크다. 여기 상대적인 거, 작다 크다는 상대적인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에 현무암의 입자의 크기는 작다 또는 조립, 세립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색을 보게 되면 화강암은 딱 보는 것처럼 밝고 어둡죠. 그러면 밝다, 어둡다. 암석의 이름은 아까 말해드린 것처럼 화강암, 현무암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까 전 페이지에 있던 사진 그대로 올린 건데요. 화성암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두 암석의 색이 다른 이유. 입자의 크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색이에요. 색이 다른 이유를 뭐 성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어떠한 성분이 뭐 많아서 색깔이 어떻다 또는 적어서 색깔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